당신이 숨을 쉴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면 그래도 살겠다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던진 책 사이먼 피츠모리스의 어둠이 오기 전에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사이먼 피츠모리스의 어둠이 오기 전에 라는 책을 제가 읽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책이 하늘색으로 되게 뭔가 희망찬 밝은 그런 느낌의 책이고 새 한 마리가 이렇게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 더 눈부셨던 한 예술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에 걸린 한 예술가가 자신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 겪는 감정, 정확하게는 이제 죽음 전,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에 걸리기 전 모습도 나오죠. 그래서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점 죽음을 향해 가면서 겪었던 일들, 생각,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에세이 책이고요. 제목에서 말하는 어둠이 오기 전에서 어둠은 왠지 죽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이먼 피츠모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일랜드 출신의 이제 영화 감독이고요. 2007년에 더 사운드 오브 피플이라는 영화로 이제 단편 영화인데요. 썬댄스 영화제, 되게 유명한 영화제잖아요. 거기에 초청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던 그런 이제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My Name is Emily라는 영화, 이제 장편 영화, 첫 장편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이제 감독할 당시에 굉장히 아팠다라고 해요. 이 사이먼 피츠모리스가 겪었던 병은 ALS, 즉 근위축성 칙삭경화증인데요. 쉽게 말해서 루게릭병하고 굉장히 유사한 운동신경 질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고요. 한번 걸리면 이제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얼마 전에도 그 필승주라는 그 루게릭병에 걸렸던 유튜버가 이제 좀 사망을 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가슴을 울렸던 그런 적도 있었고, 2008년이 이제 요 사이먼 피츠모리스에게는 되게 행복한 해이자 되게 마음 아팠던 그런 해였을 텐데, 썬댄스 영화제에 이제 초청을 받았지만 ALS 질병을 이제 처음으로 진단을 받은 해이기도 하고요. 2010년에 이제 의료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인공호흡을 선택을 하면서 삶에 대한 어떤 강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한 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몸의 자유를 잃어가면서도 사랑과 예술, 육아와 작업을 계속 그렇게 하는 그 기록들을 남긴 책이 바로 이 어둠이 오기 전에입니다. 점점 이제 손가락에 운동신경 질환이다 보니까 손가락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아이게이즈라고 하잖아요. 그 눈으로 이렇게 눈을 응시하면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그 예전에 스티븐 호킹, 지금은 이제 작고했지만 이 스티븐 호킹도 아이게이즈를 사용을 해서 아마 대중들에게 그때 좀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 아이게이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글도 쓰고 영화 뭐 지필 연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이먼 피츠모리스가 본인이 이제 이 ALS에 걸리면서부터 겪었던 모든, 뭐 그 전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이후에 겪었던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을 쓴 자전적 에세이인데요. 병 이전의 기억, 그러니까 뭐 유년 시절, 연애할 때, 또 단편 영화 활동을 할 때, 이 병에 걸리기 전과 그리고 병 이후의 모습, 뭐 어떤 의사결정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인공호흡을 할지 말지, 그리고 또 육아, 아이들도 이제 계속 출산을 부인이 하다 보니까 육아를 어떻게 할지, 또 영화 연출은 어떻게 할지, 이런 모습들을 교차적으로 편집을 해서 싣고 있는데, 문장이 짧고 응축된 이미지로 밀도 높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이 출판됐을 때 출판사 소개나 서평에서도 시 같은 다큐멘터리적 산문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었어요. 이 책은 모두 아이게이즈를 통해서 한 글자씩 사이먼 피츠모리스가 집필을 한 거고요.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에피소드를 보면 2008년에 이제 본인이 ALS에 걸리는 그 장면부터, 걸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단을 받은 거죠. 썬댄스에서 단편 상영,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에 가득 찬 그런 상황에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 나오면서 병원에 갔더니 ALS다. 당시 34살에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서사는 계속해서 예술가로서 계속 살기라는 테마를 가진 그 적응기, 그리고 투병의 일상으로 이제 이행이 되고요. 2010년이 이 책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굉장히 만류를 하거든요. 인공호흡을 하는 거에 자체, 그거에 대해서. 호흡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된 그 순간에서
이 사이먼 피츠모리스는 인공호흡, 그러니까 인공환기 치료를 택하게 되고 Not yet dark, 아직은 그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잖아요. 어둠이 오기 전에 Not yet dark,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몸이 힘든 상황에서 장편 영화에 대한 연출을 이제 욕심을 내고요. 전신마비 상태인 이제 2015년에 장편 영화 연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의 삶을 다룬 이제 동명의 다큐 It's Not Yet Dark가 이제 개봉이 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죠. 그리고 2017년 10월 26일 향년 43세의 나이로 사이먼 피츠모리스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루스 오닐을 비롯해서 이제 5명의 자녀를 남겼고요. 막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상황에서 사실 5명의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 육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루스 오닐과 서로 얘기해 나가면서 조율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에세이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몸이 아픈 상황, 혹은 배우자가 몸이 아픈 상황에 5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삶의 의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또 가능한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조금 회의적인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이 책의 주제는 일단 첫 번째로 존엄과 선택이죠. 연명이 아닌 삶을 능동적으로 택한 이야기입니다. 환자의 주체성이 강하게 드러나고요. 또 가족의 동의를 얻는 과정, 구하는 과정들도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선택이지만 사이먼 피츠모리스에게도 모든 순간이 선택이었을 거예요. 뭐 크게 인공호흡을 할까 말까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순간이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존엄성을 가지고서 했다라는 거, 그게 인간으로서 굉장히 리스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또 몸과 언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데요. ALS에 걸리면서 사실 신체 자유가 상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신체 자유의 상실이 죽음, 침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동자 움직임으로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생을 이어나갔던 사이먼 피츠모리스의 모습을 통해서 강인한 의지도 엿볼 수 있었고요. 또 이 책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루스 오닐과 5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그래도 사이먼 피츠모리스가 그 의료계에서 예상했던 그 삶보다, 그러니까 시한부 삶보다 훨씬 더 길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그 내용은 배우자의 루스 오닐도 우리나라에는 출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I Found My Tribe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을 했고, 거기에도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과 함께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뭐 아일랜드에서 처음 출판된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숨이 뛰는 즉시성의 리듬, 다큐적 시의 성취, 아름답게 쓰인 철저히 생을 긍정하는 책 등등, 이 책에 쏟아진 추천사, 서평들은 정말 이 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책인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문장의 밀도를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사이먼 피츠모리스가 영화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문단을 하나의 영화 그 샷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문단마다 뭔가 영화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다음 단락에서 그게 겹쳐지면서 몽타주 효과를 내는데, 이것을 좀 의식하면서 읽어보시면 독서에 대한 리듬이 좀 더 선명해질 수 있고요. 또 단순하게 연명윤리, 뭐 의료, 뭐 이런 걸로만 좀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예술가로서의 지속성, 부성과 육아의 책임성,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읽으시면 더 풍부하게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 오닐의 I Found My Tribe와 함께 병행해서 읽으면 더 의미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루스 오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루스 오닐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름이었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루스 오닐이라는 이름으로 좀 네임드로 활동을 해서 루스 오닐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루스 피츠모리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남편의 성과 같은 성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검색을 좀 한번 해봤는데, 그 루스 피츠모리스가 이제 I Found My Tribe라는 책을 이제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고, 어쩌면 끝이 정해진 이야기라 해도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먼 피츠모리스는 결국 2017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문장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는 단순히 한 사람의 투병기를 넘어서 삶을 선택하는 용기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둠이 오기 전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대꾸알조 안녕.